안녕하세요. 대운세상입니다. 오늘은 키우면 집안이 망한다는 식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물들은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흐리고 불행을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인장, 덩굴식물, 국화 등도 그 예 중 하나죠. 풍수학적으로 이 식물들이 재물을 흐트리고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나쁜 기운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선인장, 덩굴식물, 국화 등 도대체 왜 집에서는 키우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이지만 풍수학적으로 집에서 키우면 안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1. 선인장의 상징적 의미. 먼저 선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선인장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식물입니다. 반대로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선인장은 가시가 많아 방어와 공격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예로부터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가시가 있는 식물이 기운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즉 선인장은 강한 기운을 지니고 있지만 이 기운이 집안에 좋은 운을 막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풍수적으로 집안에서는 피해야 할 식물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 풍수학적으로 선인장이 집에 미치는 영향. 풍수학에서 식물은 그 집의 기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선인장은 풍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풍수에서는 부드럽고 둥근 잎을 가진 식물이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인장의 날카로운 가시는 집안의 에너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가족 간의 관계를 날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인장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집에 두면 가족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거실이나 침실 같은 공간에 두면 관계가 삭막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한 풍수에서는 집안의 기운이 원활하게 흐를 때 재물운과 행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선인장의 가시는 이러한 흐름을 방해해 재물운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선인장을 집에서 키우면 안 되는 경우. 모든 선인장이 집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침실이나 거실에 둘 때. 풍수에서는 침실과 거실을 양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인장은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공간에 두면 부정적인 기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간의 갈등이 잦을 때. 만약 가족 간의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면 선인장을 집에서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시가 날카로운 식물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이나 재물운이 막힐 때. 재물운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선인장을 집 밖으로 옮기는 것이 풍수적으로 좋습니다. 가시가 기회와 행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선인장을 키워도 되는 방법. 그렇다면 선인장을 정말 집에서 키우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방법만 잘 선택하면 선인장을 집에서도 긍정적인 기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발코니나 창가에 두기입니다. 집안보다는 베란다, 발코니, 창가 같은 개방된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인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관 근처에 두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기운을 막기 위해 현관 근처에 선인장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어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집안에는 영향을 덜 미칩니다. 셋째, 다른 양기의 식물과 함께 배치하기. 예를 들어 선인장을 키우더라도 행운목이나 관엽식물 같은 양기가 강한 식물과 함께 두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에서 키우면 안 되는 식물 두 번째는 덩굴식물입니다. 덩굴식물은 아름다운 잎과 독특한 형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풍수학적으로 집에서 키우면 안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덩굴식물이 가진 에너지와 집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1. 덩굴식물의 상징적 의미. 먼저 덩굴식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덩굴식물은 특유의 유연함과 빠른 성장력 덕분에 자연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덩굴식물은 얽히고 설킨 모양 때문에 복잡한 기운을 형성합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 사람의 기운을 흩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덩굴식물이 기운을 얽히게 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덩굴식물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풍수적으로 집안에서는 피해야 할 식물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 풍수학적으로 덩굴식물이 집에 미치는 영향.
풍수학에서 식물은 그 집의 기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덩굴 식물은 풍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풍수에서는 집안의 기운이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덩굴 식물은 얽히고 설킨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사람의 사고방식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재물운과 건강운 조화입니다. 덩굴 식물이 지나치게 번성하면 집안의 좋은 기운을 흡수해 재물운과 건강운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이나 침실에 덩굴 식물을 두면 가정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덩굴 식물이 창문이나 문 근처에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얽히면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재물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덩굴 식물을 집에서 키우면 안 되는 경우. 모든 덩굴 식물이 집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이나 거실에 둘 때. 풍수에서는 침실과 거실을 양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덩굴 식물은 기운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에 두면 부정적인 기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좁고 답답할 때 좁은 공간에서는 덩굴 식물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덩굴 식물이 공간을 차지하면서 기운의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운과 사업운이 막힐 때, 재물운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덩굴 식물을 집 밖으로 옮기는 것이 풍수적으로 좋습니다. 얽힌 기운이 기회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덩굴 식물을 키워도 되는 방법. 그렇다면 덩굴 식물을 정말 집에서 키우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방법만 잘 선택하면 덩굴 식물을 집에서도 긍정적인 기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발코니나 마당에 두기. 집안보다는 베란다, 발코니, 마당 같은 개방된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덩굴 식물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배치하기. 덩굴 식물이 위로 올라가는 대신 옆으로 퍼지게 유도하면 풍수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양기의 식물과 함께 배치하기. 예를 들어 덩굴 식물을 키우더라도 행운목이나 관엽식물 같은 양기가 강한 식물과 함께 두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에서 키우면 안 되는 식물 세 번째는 국화입니다. 먼저 국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화는 동양에서 매우 특별한 꽃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군자의 꽃으로 여겨지며 고결함과 장수를 상징하죠. 하지만 국화는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화는 제례와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하얀 국화는 죽음을 상징하는 꽃으로 많이 쓰이죠. 조상님께 바치는 꽃으로 여겨져 있어 집안에 두면 조상의 기운이 깃든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즉, 국화는 기본적으로 고귀한 꽃이지만 사후 세계와 관련이 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풍수적으로 집안에서는 피해야 할 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 풍수학적으로 국화가 집에 미치는 영향. 풍수학에서 꽃과 식물은 그 집의 기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국화는 풍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음기가 강한 꽃. 국화는 음의 기운이 강한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양기가 충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화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음기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슬픔과 고독의 기운을 증폭. 국화는 애도의 의미가 강해 집안의 분위기를 쓸쓸하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국화를 집에 두면 더욱 감정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상의 기운이 깃든다. 일부 풍수 전문가들은 국화가 조상의 영혼을 부르는 꽃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상에 자주 올려지기 때문에 국화를 집에 두면 조상님의 기운이 깃들 수 있고 지나치면 가택신의 기운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죠. 3. 국화를 집에서 키우면 안 되는 경우. 모든 국화가 집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 병약한 사람이 있을 때 국화의 음기가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몸이 약한 사람이 있는 집에서는 국화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때 국화의 차가운 기운이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 따뜻한 기운을 가진 식물을 추천하는데요. 국화는 이와 반대의 기운을 가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침실이나 거실에 둘 때, 특히 국화를 침실이나 거실에 두면 기운이 침체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침실과 거실을 양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국화를 키워도 되는 방법.
그렇다면 국화를 정말 집에서 키우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방법만 잘 선택하면 국화를 집에서도 긍정적인 기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발코니나 마당에 두기. 집안보다는 베란다, 발코니, 마당 같은 개방된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화의 음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노란 국화나 붉은 국화 선택하기. 하얀 국화보다는 노란색이나 붉은색 국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양의 기운을 증가시켜 국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양기의 식물과 함께 배치하기. 예를 들어 국화를 키우더라도 양기가 강한 식물, 행운목이나 관음죽과 함께 두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선인장은 집 내부보다 베란다나 외부 공간에 두기. 덩굴식물은 공간의 기운을 얽히지 않도록 수평으로 정리해서 키우기. 국화는 실내보다는 개방된 공간에 배치하고 색상을 신중히 선택하기. 풍수적으로 좋은 양기의 식물과 함께 두어 균형 맞추기. 이제 여러분도 선인장, 덩굴식물, 국화를 풍수적으로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을 아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하셔서 모두 대박 터지는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대운세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